한 20에서 25만 대 주면 한 2조원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300만 원 주고 전기차 바꾸실래요? 나 안 되겠죠. 바꿀래요. 네네네. 그거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주행거리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더 주든가.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한 달 전에 작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다 실망스럽지만 특히나 실망스러웠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수송 부문인데요. 아니, 전기차라고 하는 확실한 감축산도 있고 또 정부도 뭐 돈을 솔찬히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낮을까? 온실가스 감축을 못하고 있을까? 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대학교 권용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분위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도 아주 제가요? 네, 친밀감이 드네요. 보셨어요? 그 통계 온실가스 배출 네, 통계? 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이 1.6% 줄었는데 수송은 0.7%. 뭐 이게 평균보다 미달했다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미리 우리 연도별로 이렇게 줄여갈게요라고 밝힌 목표가 있는데 그것과 현실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또 한번 좌절을 느꼈는데 흥미로운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대체 수송 부문이라고 하면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육해공도 있고. 그래서 항공, 철도, 육상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공간에 따라 가지고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감축률이 가장 적은 것이 육상. 그런데 육상 부문의 배출이 사실 가장 비중도 많아요. 네, 그쵸.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을걸요? 97% 정도 네. 되기 때문에 일단 감축의 목표의 주안점은 육상에다가 둬야 되는데 육상의 감축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항공이나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감축이 조금 육상보단 나아요? 지금 유럽에 나가는 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유럽에서 탄소 감축이 낮은 연료를 쓰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어서 네. 일부 그쪽에서 감축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육상 수송을 할 때 LNG 수송선이라든가 기존에는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를 떼서 이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도 물론 감축해 가고 있는데 물론 아직 미미하죠. 우리나라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해사기구 IMO가 얘기하는 그 해상 선박 감축 의무 국가잖아요. 네. 아직까지 근연화는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이제 장거리 쪽은 조금씩 에너지가 바뀌고 있어서 이제 그쪽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죠. 참고로 이제 우리 연근의 어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전기하고 수소 선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낚싯배 타시는 분들 네. 이제 배가 전기배? 전기로 가다가 전기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수소를 같이 가져가서 수소를 전기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의 선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차가 문제인데 자동차 정부가 뭐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럼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는 거 쭉 항목을 보면 네. 또 제일 많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1위가 전기차 보급, 2위가 이제 충전기 설치 뭐 그렇죠. 이런 쪽인데 근데도 이걸 이렇게 못 줄이는 게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총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헛돈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복잡한 방정식 같은 건데 네. 한 2조 원 써요. 해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몇 대냐면 네. 2,700만 대예요. 2,700. 그러니까 내연기관 등록 대수가 2,700만 대인데 그중에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70만 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죠. 네. 그러니까 해마다 30만 대, 20만 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해도 한 대당 300만 원 정도씩만 지급해도 한 20에서 25만 대 주면 한 2조원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300만 원 주고 전기차 바꾸실래요? 나 안 바꿀래요. 네네네. 그거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주행거리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더 주든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사실은 보조금을 많이 줘도 전환율이 생각보다 빨리 높아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다른 나라, 뭐 유럽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거기라고 특별히 예, 더 비슷해요. 많이 보조금 주진 않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조금을 안 주면 네. 안 사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영국이 보조금을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더라는 거예요. 전기차를.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하나는 뭐냐면 네. 영국은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회사한테 너 100대 팔 때 전기차 20대 팔아. 그래가지고 의무 할당제를 부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 회사가 80대의 내연기관을 팔고 나머지 20대는 전기 자동차를 어차피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그냥 깎아서 파니까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안 줘도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생겼던 거죠. 기업이 알아서 마진을 좀 그렇죠. 줄여서. 그런데 이제 기업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영국이 이제 그 제도를 네. 조금 완화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화를 시키니까 이제 바로 전기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더라. 그래서 다시 보조금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고 전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예, 우리가 예. 느린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이거라고 봐요. 의식.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친환경이라는 무언가 화두가 등장했을 때 규제가 강하잖아요. 뭐 유럽 많이 가보셨지만 아직도 자연적이고 뭐 하나 손 못 대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강제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산업 논리가 상당히 앞섰기 때문에 뭐든 산업이 우선 그 다음에 환경은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해보자. 그게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편하게 이미 익숙함이 있는 사람에게 돈 조금 줄 테니까 너 바꿔봐 라고 하면 친환경 인식을 갖고 바꾸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경제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전기를 쓰니까 기름보다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네. 근데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볼 수가 있겠군. 이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네. 생각만큼 이익이 안 되네? 라고 하면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소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내가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내가 친환경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식이 조금 우리보다 높은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거보다는 전기차로 접근할 때 친경제로 접근하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액수는 약간 조금씩 줄여왔잖아요, 정부가. 예, 그건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액수를 줄여왔다가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신임 환경부 장관께서 발표를 했잖아요. 내년에 100만 원 더 주겠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해마다 줄여왔던 거 내년에 지금 상태를 동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많이 줄었는데 내가 살 이유가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전환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100만 원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조건은 당신이 갖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반드시 폐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바꿨을 때 우리가 100만 원 더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연기관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대 더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매 보조금은 제작사로 가는데 이거는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전환지원금은? 똑같이 제작사로 가는 거죠. 전환지원금이요? 차 값을 가격에서 깎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조금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액수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차로 안 갈아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쨌든 전기차 출고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거 다 제작사한테 가는 건데 이걸 계속 세금으로 제작사를 지원해 주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다. 사실 방향성 자체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 옛날에 그 우물가 수압 펌프 같은 거 이렇게 네, 했었죠. 네, 마당에 네. 있는 거. 네.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마중물. 물 한 그릇 집어넣어서 계속 펌프질하면 물이 이제 콸콸콸 올라오는 이제 그런 역할이 사실은 보조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마중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가 아직 네.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전기차를 확산시키려면 자동차 제조사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아직은. 이걸 안 주면 전기차는 비쌀 거예요. 근데 보조금도 없으면 소비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이 아닌 일시적으로 가장 먼저 친경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만큼 제조사가 적어도 손해는 안 볼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대 팔아가지고 한 300만 원 손해본다 그러면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줘서 제조사로 하여금 손해는 안 보게 만들어줘야 끊임없이 전기차를 만들어 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가야 돼요. 영국처럼. 네.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비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전기차 팔아서 맞추게 하는 그게 카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기업 평균 연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다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되니까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맞추는 구조가 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하이브리드를 많이 타서 또 전기차 전환이 느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 5년 전에 차 살 때 네. 하이브리드를 놨거든요.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네, 필요가 없죠. 네, 그쵸. 그런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 특히나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순수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민과 공부를 한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분들은 이동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네. 아무데나 가서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이동을 해야 되면 총 주행거리가 얼마이니, 내가 어디서 충전하고 어디서 뭘 하고, 이런 계획적인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동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보면 많이 공부를 하고 그 경험을 또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만족도가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내연기관으로 안 돌아가는데, 아직은 이렇게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불안해. 용어가 있어요. 레인지 앵자이어티라고 합니다. 주행거리 불안감.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기름불 들어오잖아요. 네. 겁납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네. 근데 배터리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잔량이 한 30%만 남아도 불안감을 느끼기 그쵸. 시작해요. 이게 네. 주행거리 불안감이에요. 네. 이 주행거리 불안감은 계속 전기차를 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처음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바로 넘어가면 이 불안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실제 교수님 전기차 있으시잖아요. 네. 진짜 좀 줄어요? 불안감이?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인프라가 많아진다는 거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대부분 다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앱을 보고 이제 충전 인프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앱에 점점점 많은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너무나 체감을 해요. 문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도심에서 타는 거는 제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평균 자동차 주차 시간이 23시간이에요. 놀면 뭐예요? 노느니 꽂아놓으면 되지. 네. 제가 사실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넣진 않았습니다만,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기차에 대한 불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만들 때 엄청 환경 파괴를 한다더라, 아니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전기가 석탄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더럽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예전에 전기차 초창기에 환경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똑같이 화석연료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W2 탱크, 그러니까 웰 투 탱크, 네. 탱크 투 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웰 투 휠.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해서 바퀴까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네. 토탈 효율이 누가 더 높으냐, 이걸 비교해서 계산을 했던 거거든요. 네. 탱크까지 가는 건 기름이 더 효율이 좋아요.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에 들어온 기름이 바퀴로 전환이 될 때 실제 에너지 전환율은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날아갑니다. 네. 어디로? 열 손실. 열솔. 그 다음에 동력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동력 손실이라고 해요. 네. 그걸로 날아가요. 근데 반면에 배터리에 담아있는 이 1리터로 만든 전기, 요 양은 배터리에 들어와서 모터를 갈 때 손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적돼서 이 차가 폐차할 때까지 약 한 50만 킬로미터, 60만 킬로미터까지 이제 계속 계산해 보면 네. 결국은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게 한 20% 효율이 더 좋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실은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만들어도, 전기를 만들어도 전기차를 늘리자고 하는 큰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리유스와 리사이클링 개념이 들어가요. 네. 내연기관 자동차는 150년 동안 끝없이 환경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얘가 폐차 이후에 리사이클링 되는 과정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고, 네. 안에 있는 엔진은 어떻게 알루미늄 분해하고, 스텐, 텅스텐, 그거 분해하고 해서 어디로 갖다 주고, 이게 다 리사이클링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터리는 지금 애매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배터리는 사실은 자동차에 쓰고 나면 네. 정부가 회수를 해요. 네. 지금 현재는 환경공단이 회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리유스로 가요. 소분해가지고 전기 자전거에도 쓰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 폐차 시점이 와도 이거 아직 쓸만하다고 그럼요. 70%의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70 됐다가 60 됐다가 40 됐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면 다시 회수를 잘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빼서 다시 이제 셀 만드는 회사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인산철 배터리가
리사이클링이 어려워요. 철하고 인산이 너무 싼 재료예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은 쉽게 말하면 100원 들여가지고 뽑아내면 130원에 파니까 돈이 되니까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100원 들여서 뽑아가지고 80원에 팔아야 되니까 아예 안 해요. 그럼 이게 쌓이겠죠. 어딘가는 그냥 적재해 두다가 더 이상 할 데 없으면 땅에 묻거나. 그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돼서 이 인산철 배터리도 차에 많이 쓰고 있죠. 저가로.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환경부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쉽게 말하면 100원을 투입해가지고 다 팔았더니 80원 나오면 20원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20원 마이너스 되는 걸 어떻게 손실 보전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공장을 처음 지을 때 공장 설립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겠어? 그럼 이 사람은 그 배터리를 수거해다가 다시 만들겠지. 그렇게 만드는 자원은 어차피 그 자원 자체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비축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정책 추진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게 천기를 누설하는 것 같아. 그런가요? 환경부 네. 정책을 내가 막 얘기하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보면 막 그러겠는데 네. 저 소스는 어디서 나간 거야? 이거 보시는 기자님들 빨리 단독으로 쓰시면 되겠네요.